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AP통신 조사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처음으로 내려갔네요. 예. 그러니까 참 그 방송할 때마다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좀 이제 1년 반도 안 된 정권이 이렇게 너무 이 국민들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를 바이든 정권을 신임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국경 문제도 참 심각하고 정말 계속해서 많은 그 분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는데도 바이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일 텐데 오늘 이번 주에도 그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되돌아보건대 작년부터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회된다라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작년부터 그 말했거든요.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은 좀 후회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이 올라가서 금리를 그 이상으로 올려서 내려 누르는 방식은 이제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뭐 이 아이 그 포뮬러도 못 구해가지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입원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한국에 가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중이죠. 네. 네.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선거 결과랑 직결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인들도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아셔야지 선거를 하시고 투표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히 알아야 되는 내용 오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간 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낙태 이슈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비 웨이드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죠. 예, 최종 판결을 이제 불과 몇 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말 다음 달 말쯤에는 이제 그 최종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사실 공화당이 그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석수는 아주 적거든요. 그 상원 같은 경우는 한 석만 뺏어와도 다수당이 되고 하원도 5석만 뺏어오면은 이제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특히 젊은 친구들로 하여금 좀 이렇게 관심을 중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관심 이제 생각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낙태 이슈 같아요.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연방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을 이번에 뒤집힐 것 같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유출된 그 의견서에 대법관들의 의견서에 이제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이번 주에도 그 연방 의회에서 낙태 관련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일 제가 우리 구도경 씨에게 남자도 이제는 임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낙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그 미국 연방 그 참 과학이 앞서 있는 미국에서 그것도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Judiciary Committee에서 이번 주에 미국 그 보드에서 서티파이된 전문의 한 분이 민주당 측의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낙태 전문가로서 이제 그 공청회에 정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내세운 사람인데 한 의원이 그분에게 그 정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저거 직답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그것은 누구나 그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그렇게 그런 그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연방 의회까지 나와서 여성에 대한 그 정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의를 내리셨고 네. 그 후에 추가 질문으로 그 같은 의원이 그러시면은 당신은 남성이 임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낙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미국의 연방 의회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참 이상하죠. 네.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Yes.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질문이 이 영어로 하면 이렇게 Do you believe that man can become pregnant and have abortions?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도 지긋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그야말로 그 인체를 잘 아시는 의술을 잘 아시는 과학을 잘 아시는 이분이 대답하기를 yes 남성도 임신을 할 수 있고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저는 지금 아예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남성이 뭐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얘긴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의사 관련 협회의 이제 이사로도 있고 상당히 이제 경륜도 있고 그러나 낙태를 이제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낙태 관련 공청회에 자기 측 그 프로 어보션 측의 증인으로 내세운 분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대화가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참 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미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남성이 임신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그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은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남성이 성경에도 아마 남성이 임신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을 한쪽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세력들 그 민주당까지도 크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이 세력들은 이 이념이 마치 그들의 종교인 양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의회에 그 공청회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웃고 있지만은 네. 참 제가 이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이념들을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공립학교를 통해서 걔들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지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같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로 성인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일부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남성 여성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믿어요. 마치 신앙인 것 같이 마치 종교인 것 같이 저는 종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신들은 그 정의라고 외치고 뭐 reproductive justice 뭐 이런 사회 정의 뭐 이렇게 생식의 정의 이런 정의를 갖다 붙이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서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을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어떤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제가 이건 실제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예.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낙태를 옹호하는 쪽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역시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오클라호마주가 정말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네요. 그렇죠. 이제 오클라호마주는 이제 확실하게 공화당이 네. 장악을 하고 있는 주이고 주의회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주지사도 공화당 이제 소속이신 분이 주지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또 이제 주법으로 그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 낙태를 할 수 없는 그런 주법을 만들었죠. 네. 지금까지는 뭐 15주 이후는 안 된다. 혹은 텍사스 같은 경우는 6주 이후는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은 캘리포니아는 아주 완전 전면적으로 낙태를 가능하게 했다고 그러면은 오클라호마주는 그 반대로 이번에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하는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우선은 이제 그 미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은 50개의 국가가 모여서 연합해서 이룬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이 연방 이 헌법에도 보면은 이 미국을 세우신 건국자들의 생각이 각 주에게 굉장히 많은 자립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해놓고 네. 연방들이 허락한 것들만 이제 각 주들이 연합해서 허락한 것들만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시스템이라든지 외국의 시스템과는 상당히 다르죠.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주별로 낙태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연방에서는 그 건국자들의 생각은 연방의 국가는 그 federal government는 낙태 이슈를 다루지 말라. 그 대신에 각 주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각 주의 주의회에서 주법을 통해서 이것을 다루라.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그 투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법은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투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각 주의회가 이거는 이제 연방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각 주의회가 투표 관련 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 선거 관리는 이제 각 카운티별로 주 안에 있는 카운티에서 카운티별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용지도 다 다르고 이제 법도 다 다르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민주당은 못마땅하게 이기고 연방 차원에서 투표법을 선거 관련법을 만들어서 이게 모든 그 주들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주들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하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민주당이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을 놓고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낙태 이슈도 뜨겁지만 또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은 국경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지금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들은 다들 저를 포함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합법으로 이민을 왔든 혹은 다른 방식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하시든지 간에 다들 이제 이민자시죠. 네. 그러나 이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민자지만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이제 불법 이민자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신의 자기 나라의 국경을 관리를 하면서 우리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그 나라의 권리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북쪽에는 캐나다 국경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남쪽 국경에서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이전부터 국경에 계속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부터 계속 이제 불법으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슈가 있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그러면은 물리적인 담을 쌓아놓고 그래서 관리를 하자. 근데 이제 민주당 측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들도 이제 이민자니까 똑같은 이민자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을 확실히 이제 구분을 하면서 네. 불법 이민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경을 열어놓으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라를 해칠 수 있는 테러리스트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범죄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필요한 사람들만을 이제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불법과 합법 이민을 구분을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이제 담을 쌓아서 관리하는 것을 이제 바로 중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그리고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을 할 때도 대권 운동 그 캠페인을 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라는구나 네. 미국으로 오면은 받아준다는 네.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들 이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수치에 하면은 뭐 하루에 6천 명씩 온다고 그래요. 와. 그 남쪽의 국경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타이틀 42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 동안에 아무나 이렇게 받아주면 위험하니까 우선은 이제 멕시코에 머물러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쓰는 정책은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그냥 catch and release.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화를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연락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원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망명을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망명을 하기 위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트 데이트를 잡히기 전까지 잡히면 이제 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미국에 풀어주는 이제 이런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팬데믹 동안에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나 받아주면 위험하니까 멕시코에 머물러라. 그 법원의 그 코트 데이트를 대기하는 동안에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그것을 중단을 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계속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국내에서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수치를 보면은 지금 하루에 6천 명이 넘어오고 있지만은 이번 오는 월요일 그 며칠 후에 월요일에 그것이 끝이 나게 되면 expire 되게 되면은 하루에 3배 그러니까 18,000명 정도가 하루에 넘어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이제 그 국경을 경비하는 그 부서에서 그 넘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급하게 지금 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대처를 취하고 있는데 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 뭐가 급해서 한국에 가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네. 또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펜터놀이라고 중국에서 제조된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남쪽 국경을 통해서 이제 밀수가 됩니다. 이것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해리스 부대통령은 14개월 전에 이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자로 이제 세워놨는데 14개월 동안 딱 한 번 국경 비슷한 데 가보고는 한 번도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기는 민주당 정권은 이 국경 문제는 관심이 없다. 내버려 두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 42가 다음 주 월요일부로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장 지금 코앞에 온 건데, 근데 국토안보부 장관도 본인이 이 타이틀 42가 종료가 되면은 엄청난 불법 입국자가 넘어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요, 알죠. 그리고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은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바이든 그 대통령과 바이든 정부의 의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처를 하겠다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 바이든 정권에 대한 이제 유권자들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참 그 샤킹할 만한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조사는 미국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그 히스패닉 유권자들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사실 민주당은 국경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네네. 때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사시는 미국 시민들이신 그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신임도가 1년 전에는 60% 이상이 이제 신임을 했는데 네. 1년 후인 지금에는 한 30% 40%가 안 되는 그 완전히 이제 그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그 많은 히스패닉 유권자들조차도 그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네. 특히 국경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불법으로 넘어 이렇게 문을 이렇게 국경을 열어놓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당 측의 그 예측이 빗나간 것 같아요. 국경 문제에 있어서.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이제 상황은 이 열어놓은 이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자기 주에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여러 주들 20몇 개 주의 그 법무장관들이 연방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네네.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이것을 막아달라. 타이틀 42가 expire 되는데 이것을 연장시키도록 이것을 이제 월요일 날 그 expire 된 것을 이제 막아달라. 그렇게 이제 소송을 걸어놨는데 빠르면은 아마 늦어도 오늘쯤에는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듣고 제가 방송에 들어왔는데,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것에 아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경 문제에 있어서는 공화당은 강력하게 불법 이민자들 입국을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은 또 재밌는 거는 그 한 목소리로 불법 입국자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갈리고 있어요. 예, 네, 각 의원들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이 국경 문제가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전에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주권국을 가진 국가가 국경을 이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와 합법 이민자의 구별을 두지 않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식으로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는 porous border 이런 보더를 이제 국경을 원하는 그런 이념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네. 그 민주당 내에.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 방송에서 이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보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오래 전부터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상당히 지난 그 몇십 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고 그러나 정당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대표할 나의 가치관을 지켜줄 그런 그 정당과 정치인을 유권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정당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을 참고해서 투표할 때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비슷한 같은 그런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한 정당을 옹호하고자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크리스천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그 의도를 좀 잘 들으시고 방송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근데 우리 많은 한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중간 선거 우편 투표용지 다들 받으셨을 텐데 받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번 팬데믹 동안에 그 미국의 그 투표의 관행이 크게 변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도 지난 2년 전 선거 때부터 모든 유권자가 우편 투표지를 받아본다는 것이죠. 네. 집으로 배달이 되죠. 네. 그 전에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우편 투표지를 이제 그 선거관리국에서 보내줬는데 팬데믹 동안에
지난 2년 전 선거 때부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모든 유권자에게 그걸 신청하셨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 투표지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그것이 그 투표용지 용지인지 투표지인지 모르고 이거를 버리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신청 한 사람만 받았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유심히 보시다가 투표용지가 오게 되면은 투표지가 오게 되면은 꼭 이제 그 버리지 마시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 선거는 뭐 사실 대선만 없지 대통령 선거만 없지 다 있는 선거거든요. 네네.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지사 선거도 있고 그리고 보면은 부주지사 그다음에 뭐 총무처 장관 뭐 법무부 장관 뭐 인슈런스 커미셔너 그다음에 그 주 상원의원들 주 하원의원들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시의원 선거는 이제 6월달 예비 선거 때는 없습니다. 그건 11월달에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잡한 거는 이제 그 주의 그 판사들 주 법정의 superior court의 저지들 판사들의 선거 이거지 6년짜리 한 번 당선이 되면은 6년 그 임기인데 네. 6년마다 투표를 하는데 이제 사임이 이루어진다든지 공석이 생기면은 이제 appointment 지명을 해서 이제 채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 출마하신 분들의 잘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모르니까 이게 받아보고는 지금 보면 제가 받은 투표용지를 보면 이제 사면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복잡하니까 아이 골치 아프다고 이제 버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는 걸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네. 하시는데 누구를 투표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선거가 있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는 것은 이제 그냥 그 투표를 하지 마시고 누굴 도움을 옆에서 주실 분이 있으시면 몰라도 이렇게 꼭 모든 선거에 다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특히 우리 한인 보건방송이니까 한인 그 출마하신 한인 후보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지지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후보들이 있으면은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이 여러 개의 투표 선거가 있지만은 한 가지만 투표를 하셔도 유효한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는 마시고 네. 제가 받은 투표지를 보면은 3면에 보니까 연방 그 하원에 출마하신 그 우리 한인 미셸 스틸 그 후보가 지금 이제 나와 있고 네. 45 지역구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소개해드린 유수연 사모님이 캘리포니아 주 하원 67지역구에 이 이름에 이 투표지에는 이제 이름이 수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수연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수유라고 나와 있네요. 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 그이 superior court의 그 주 법정의 그 판사로 출마하신 이제 제시카 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출마했네요. 네. 이런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분들만 투표해서 보내도 선거가 언제죠? 선거날이? 선거는 6월 7일이고요. 예. 당일 선거가 가능하신데 우편 투표로는 이미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우편 투표를 원하시는 후보에만 체크를 하셔서 우편함에 넣으셔도 되니까요. 꼭 일단은 투표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권자 등록일이 5월 23일이 마감이에요. 아직 유권자 등록이 안 되신 분들 계시다면 일단 유권자 등록부터 하셔야지 투표권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우편 투표지도 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그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낼 때에 그 우표를 붙이게 돼 있는데 지난 2년 전부터는 이제 우표를 안 붙여도 네. 되니까 그냥 이제 그 인스트럭션 잘 보시고 그 봉투에 서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네, 투표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